저는 아직 건물까지는 부담스러워서요. 얘는 내가 주고 싶은 며느리에게 주겠다는데 뭘 나누긴 나눠. 그리고 부담스러울 거 하나 없다.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다고. 내가 며느리에게 주려고 마음먹은 건물이라니까. 그냥 준다고 할 때 봐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건물인데. 그리고 건물 청소나 하는 애가 건물 관리해봐야 뭘 알겠니? 건물 청소나 하겠지. 첫째는 무식한 애라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말에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해졌죠. 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예비동서 앞에서 건물 청소나 하는 애다, 무식한 애다. 그것도 우리 아이까지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정말 부글부글 속이 끓어올랐죠. 아무튼간 아무런 신경 쓸 거 없다. 쟤는 이 건물이 귀한 것인지도 모르는 애야. 가치도 모르는 애한테 줘봐야 뭐가 되겠니? 똥이나 되겠지. 아무튼 조만간 시간 한번 내라. 변호사랑 세무사 만나서 법적 절차 밟고 명의이전도 해버리자. 셋불도 다 한 김에 빼랬다고. 결혼 날짜도 지금 잡아버리자. 어디 후보군은 있니? 어머님, 해도 너무 막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도 듣고 있는데 너무하세요. 건물 명의 가지는 거에 무식하니 청소관리하니 그런 게 왜 나와요? 어머나, 너는 이 좋은 자리에서 왜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니? 너 우리 아들 돈 보고 만난 거 아니라고 하더니만 내가 건물 하나 네 예비동서한테 준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그 건물이 탐나기라도 하는 거야? 애초에 돈 보고 만난 게 아니라는 네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시커먼 속내를 드디어 드러내는구나. 탐이 나긴 누가 탐이 난다고 그래요. 하나도 탐 안 나요. 하지만 장남인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거면 공평하게 나눠줘야죠. 누군 박살아서 주고 누구는 청소한다고 안 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예비동선 말대로 소송감이라고요.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소송 타령을 하고 앉아있네. 저도 똑똑한 애를 해줘야지. 어디 건물에서 대걸레질이나 하는 인간이 내 건물을 탐내. 절대로 안 되지. 아니, 어머님, 제가 끼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형님한테 너무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청소를 하시긴 하지만 특수관리구역만 하시잖아요. 형님이 정확하게 무슨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세요? 그리고 저희 건물에 들어와 있는 업체 사장님이신데 제가 아무리 날고 기는 대기업 연구실에 있다고 해도 형님이 버는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될걸요. 어머님께서 자꾸 돈 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뭐라고? 우리 박사 며느리가 저 청소만 하는 며느리보다 돈이 적다고? 아니 그건 노동삭취 아니냐? 그리고 뭐 사장님이라니.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소리야. 형님이 그냥 건물 청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환풍기, 난방기기 같은 전문 관리사가 해야 하는 스팀 청소만 맡아 하시잖아요. 저희 사무실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형님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요. 아이고, 또 어떻게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한다고 구워 삶았나 보네. 둘이 그런 인연이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사무실에서 연구하는 박사님이랑 사무실 청소하는 청소부가 같아. 청소가 다 똑같은 청소지. 특수구역에서 청소를 하면 뭐 장관급이라도 된다는 거야. 난 또 뭐라고 정말. 뭐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형님이 그 큰 건물 전체를 다 관리하는 청소 업체 사장님이시잖아요. 형님은 현장에서 관리만 하시지 이제 힘든 일도 안 하시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사장님 하면서 저를 드디어 돌아보셨어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청소 일을 하시면서 골치 아픈 일을 겪으셨다고 했었잖아요. 일거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세금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아예 사업장을 하나 차리셨어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임금 문제도 겹치면서 아예 사업을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전문 청소업체 회사를 차리시고 짜잘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에어컨 청소 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큰 건물 위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서가 일하고 있는 대기업 수주도 따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장을 만들 때 회사 명의를 제 이름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저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선택을 하신 거죠.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자를 내면 은행 일도 그렇고 세무사 일도 그렇고 귀찮고 골치 아픈 일이 줄줄이 생기니까 일을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 이름으로 낸 것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꽤 큰 청소업체를 운영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친정 부모님을 따라서 청소일을 다니면서 현장 일을 배우고 지금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현장 관리 감독 일만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계약건을 따내고 영어까지 해야 해서 바쁘고 더군다나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청소일을 직접 하는 건 무리가 있는 편이었죠. 대기업 연구실에 청소를 계약하러 가게 되고 그 현장에서 관리를 하다가 예비동서 사무실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직접 일 처리를 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예비동서도 알게 되었어요. 예비동서랑 친해지게 되면서 제가 도련님까지 소개를 시켜주어 인연이 되어서 사귀게 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워낙 저를 싫어하고 탐탁지 않아 하다 보니까 예비동서랑 도련님께는 제가 소개를 시켜주었다고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차피 닿게 될 인연이었으니까 둘이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약속한 거 아니겠냐고요. 제가 이 일로 감투를 쓴다거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괜히 시어머니에게 색안경을 쓰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예비동서의 성품이 워낙 착하고 고운 사람이라 미움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어요. 물론 예비동서는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었겠죠. 저희 시댁에 처음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황당해서 저에 대한 변명을 직접 해준 거였어요. 아, 연매출이 어마어마한 청소업체 사장님인데 그걸 모르셨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셨으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굵직한 다른 건물들도 아예 건물 자체로 계약해서 청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재산도 어마어마하실 텐데요. 아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니? 그러면 너희 지금 이사 간 집도 다 대출로 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니지. 그 집이라 해봐야 어차피 좋은 아파트도 아닌데 돈 벌어서 다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거야? 강남에 아파트를 산 것도 아니고 강북의 평수도 그만저만한 곳으로 이사 간 거 아니냐? 집이 강남에 있어야 하고 신축이어야 하고 평수가 넓어야지만 부자인가요? 저희 남편 회사가 강북에 있는데 집 하나 좋은 데 살아보겠다고 출퇴근길 멀어지면 서로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교통체증도 어마어마하고요. 저야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제 사무실도 강북에 있으니까 서로 편하게 출퇴근하려고 그 동네에 집을 산 거죠. 저희 아파트 나름 좋은 아파트예요.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저희 아이도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는 아파트라서 매물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봐야 강북 아파트라서 너희 수준에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쯤뿐이었겠지. 사장님이라고 한들 세금 내고 인부들 돈 주고 하면 남는 게 얼마나 있겠어? 박사 며느리가 헛똑똑이네. 연매출이랑 순이익은 엄연히 다른 법이지. 우리 남편이 사업을 수십 년을 했는데 내가 옆에서 보고 배운 거 하나 없을까 봐. 연매출이랑 순이익은 다르다고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걸요. 형님이요 엄청나게 돈 긁어 모으신다고 들었는데 휴대폰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놀라서 휴대폰으로 저희 회사 이름을 검색해서 보는데 떡하니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출이 나와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놀라시더라고요. 매번 무시만 하던 며느리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보다 연매출이 훨씬 좋으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우리 시아버지의 회사가 점점 망해가는 시점이었으니까 제 회사 매출이 더 높았거든요. 게다가 시아버지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무실 건물 청소 같은 거 알아보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저희 회사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 업체가 네가 운영하는 업체라 이 말이야? 허허, 내 친구도 첫째 며느리가 운영한다는 회사에다가 청소 대행을 맡겼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도 추천을 받았거든. 제가 뭐 말없이 수긍하니까 시댁 식구들이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이리저리 눈알만 굴리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동서가 그게 인연이 되어서 도련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던 거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가식적인 얼굴 하더니만 말을 싹 바꾸더라고요. 그래? 우리 첫째 며느리가 참 대쪽 같은 며느리긴 하지. 고집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우리랑은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친하게 어울리긴 어렵지만 말이야. 그래도 자기 일은 소신껏 잘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겠지. 우리 첫째 며느리가 아주 자기 일에 사명감이 있다 이 말이야. 애써 수습을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이미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었죠.
어떻게든 박사 며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런 건지 뭔지 저를 다 이해한다는 듯이 온화한 척 말을 하는데 저는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그냥 황당해서 헛웃음만 지었고요. 근데 뭐 저랑 남편도 그랬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도련님하고 예비동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리기는커녕 시어머니는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허락을 해주었죠. 아무튼 그 둘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기가 막힌 건 건물의 명의를 결국 동서한테 이전을 시켜줬다 이겁니다. 저에게는 금가락자 하나도 생색을 오지게 내면서 줘놓고 동서에게는 건물을 떡하니 주었다는 게 저희 부부에게는 마지막 전까지 다 털리게 만드는 일이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게 되었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글쎄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수억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었고 악재가 겹친다고 시아버지의 사업장 또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건물 대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보증 선거 빚 갚느라 이리저리 회사 대금까지 돌려막기를 시전하다가 회사도 부도가 나고 직원들 임금 빚까지 해서 전부 다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동선회에게 달려가서는 건물을 돌려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우리가 줬던 그 건물 말이다. 아이 얼른 팔아서 돈 좀 다오. 지금 집에 압육딱지가 다 붙게 생겼단 말이다. 건물이고 나발이고 재산 처분 다 해야 돼. 그 건물 저희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팔아버렸는데요. 이미 주신 건물이라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줄 모르고 팔았어요. 시부모는 망연자실했죠. 아니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줘버리면 말이죠. 그 부동산세는 어떻게 내겠어요.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터지게 되면서 건물 세입자들도 죄다 빠져서 월세도 못 받고 있었는데 무슨 돈으로 그 건물을 유지하겠냐고요. 빚내서 세금 내고 빚내서 세금 내고 하다가 결국 건물을 팔아치운 거죠. 그래봐야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돈도 없더래요. 동선의 친정에도 일이 생기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남은 돈이 아예 없게 된 거죠. 시부모님 두 분 다 절망해서는 소리를 질렀대요. 아니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팔아치워.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냐. 그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돌려막았는데 큰일 났다. 형님한테 가서 한번 부탁이라도 해보세요. 그 건물 사간 사람이 형님이시거든요. 형님도 저희 사정 힘든 거 아시고는 단박에 그 건물 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부모님이 정말 단박에 저를 찾아오신 거죠. 저는 갑자기 들이닥친 시부모에게 놀랐어요. 미리 동서가 연락을 해주었기에 찾아올 거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그게 그 당일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튼 저에게 오자마자 건물을 진짜 샀냐 난리를 치는데요. 동서에게 주었던 그 건물을 제가 사서 우리 회사 본사 사무실로 쓰고 있었어요. 1층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현장 다니기 어려우시니 쉬엄쉬엄 여유있게 장사를 하시라고 전통차를 판매하는 카페를 내어드렸고요. 시부모님께서는 그걸 확인하시고는 저에게 빌빌 빌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애원을 하셨죠. 그 모습을 남편도 봤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거 사과하마. 안 받아줘도 된다. 평생 우리 미워하고 살아도 좋으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내가 너에게 했던 것 이상으로 나에게 모질게 굴어도 내가 다 이해하고 평생 감내하면서 살게. 한 번만 부탁하마. 그렇게 무식하고 돈 없고 집안 차이가 난다면서 저 무시하더니만 결국에는 돈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6년 만에 이렇게 전세가 뒤바뀔 줄이야. 우리가 어른으로서 너무 속 좁게 굴어서 미안하다.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무시를 하고 천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다 멍청해서 벌인 일이야. 잘못했다. 그렇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며칠을 사정사정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말로는 절대로 도와주고 싶지 않았지만 저랑 알콩달콩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남편의 부모님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나 싶더라고요. 이런 제가 멍청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굳이 자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시부모님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더 진심으로 느껴져서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한 번만 도와드리자 싶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사업장이 날아간 거야 아쉬운 거고 보증 서서 빚더미에 앉게 된 것만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공짜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죠. 급한 빚은 제가 일단 불부터 꺼드릴게요.
그리고 공짜로는 절대 못 도와드리는 거 아시죠? 제가 그동안 당한 수모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도와드리겠어요.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급도 드리긴 드릴게요. 근데 저한테서 갚아야 할 돈은 제외하고 월급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다 늙어 빠져서 청소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헉헉거린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니? 다른 일은 없니? 그럼 가세요. 저희 회사에서 급한 자리는 청소하는 일밖에 없어서요. 제가 그 뒤로 딱 돈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당장 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서방님네 기대어 생활비 받는 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빚 갚아야 할 게 아직 남아있는 처지였잖아요. 결국에는 두 분 다 저에게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월급 받아 생활을 하시는 중이랍니다. 물론 시부모님이니까 제가 일도 좀 쉬운 거 찾아드리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정말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이참에 복수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만 남더라고요. 월급도 일반 직원들이랑 별 다를 거 없이 받으시고요. 그나마도 저에게 빌려간 돈만큼은 제외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나름 일도 숙달이 되어서 곧잘 하시고 저에게도 불평불만 못하시고 일하시는 중이랍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잔소리 한 번을 못하고 제 말이라면 끔뻑 죽으시는데 얼마나 편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무시를 하고 업신여기던 사람이 사장님이 되어서 본인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갈 줄 알았겠어요? 저는 이 천수를 누리렵니다. 저한테 잘 참아냈고 참 잘 견뎌왔다. 한마디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